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오네요. 진행의 김효선입니다. 부동산 거래를 신고할 때 이 매수자의 납세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지금 법안이 발표됐습니다. 해당 주택에 대한 경공매가 이제 이루어졌을 경우에 집주인이 세금 체납이 있으면은 선순위에서 이제 밀려나서 임차인이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를 좀 막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분석이 또 되고 있는데요.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여러분께서도 각별히 관심 가지시고 이 부분까지 체크하시면서 전략 잘 세워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좋은 투자처에 대한 정보들도 계속해서 체크해 나가셔야 되겠죠. 오늘도 가치 높은 물건들 저희가 준비해왔고요. 두 지역에 대한 정보 먼저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 곳은 강남구 논현동입니다. 다세대 주택 정보 전해드릴 거고요. 이후에는 강남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서초구 방배동에서도 다세대 주택 정보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가 전화와 문자 열어두고 있습니다. 편한 곳으로 연락 주셔서 궁금증 풀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02-1638-3994번 전화 무료로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정보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셔도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동산 오네요. 여러분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오네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오네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바로 가치 높은 투자처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고 싶은 곳, 바로 강남이죠. 자, 강남 논현동으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세대 주택 정보고요. 이곳은 9호선 언주역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역세권이고요. 지금 투룸 기준의 실제 투자가는 7,300만 원에서 7,500만 원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강남에 대한 길잡이 이분과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계 올킬 전문가이시죠. 우리 PMC의 김채영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 이제 강남에 어디 좋은 거 없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보시는 분도 계시죠? 네, 있습니다. 예, 시세가 5억 5,300만 원에 5억 7천만 원. 예, 이거 보시면 이곳 같은 경우는 우리가 6억이 넘으면 조금 이제 투자하기가 혜택이 없죠. 근데 5억 이하는 주택 임대 사업자를 활용하시면 또 취등록세가 뭐 85% 정도 감면이 되기 때문에 요때 이용하실 수 있죠. 그래서 취등록세 때문에 더 못 사시는 분도 많은데 오늘은 이제 6억 이하짜리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언주역 역세권인데 초역세권이에요. 한 2, 3분 거리. 초초 역세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굉장히 역과도 가깝고 또 이 실사용 전용은 이렇지만 실사용 평수는 약 15평, 뭐 16평 좀 투룸이지만 좀 널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투자 금액 실투자금도 다른 곳에 비해서 7,300, 7,500 이쪽은 전세가가 높고 왜 전세가가 높게 형성되느냐? 그만큼 임차 수요가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투자의 안정성이 높은 지역이다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언주역은요 제일 그 강남역 9호선 있죠. 신논현역과 또 선정릉역 그 사이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주 투자 안정성이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안정적인 임대 그만큼 임대 수요도 많지만 이쪽으로는 새로운 그 다세대 주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만큼 투자금도 적게 든다. 우선 중요한 거는 개발이죠. 대규모 개발 호재로 삼성동에서부터 쓰나미로 밀려오죠. 그만큼 집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임차 수요가 아주 충분히 많은 곳, 그다음에 전월세 공실이 별로 없는 곳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 언주역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논현역과 선정릉역 골드라인이죠. 예. 9호선의 골드라인, 언주역의 초초 역세권 2,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예, 우선 이제 삼성중앙역이 가까이에 있어서 삼성동 국제교류 복합지구와 아주 인접해 있다. 그만큼 나중에 이쪽으로 반사이익을 충분히 볼 수 있는 곳이죠.
더군다나 이 저 국제교류 복합지구 있는 삼성동부터 시작해서 이 인근에 있는 대치동, 청담동, 압구정동 일부, 뭐 잠실동 요 인근에 있는 잠실동 일부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실거주만 가능해요. 조금 투자하고 싶어도 안타깝죠. 왜냐하면 실거주를 하려면 그 투자금이 많이 들고 또 이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뭐 막상 이 강남 쪽에 이사하려면 식구들 다 이동하려면 그만큼 투자금이 많이 들죠. 그래서 이 저 토지거래 허가구역 쪽은 좀 힘들고 바로 옆에 신논현이라든가 또 길 건너 역삼동 요 지역 정도만 투자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선정릉역하고 언주역 요 사이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신논현역도 일자리가 굉장히 많은 곳이죠. 선정릉역도 또 일자리 많은 곳. 그 가운데 끼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출퇴근을 하거나 이쪽에서 출퇴근하거나 도보로 출퇴근할 수 있다. 그런 이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 강남 쪽으로 치우쳐진 그 양질의 일자리죠. 일자리가 서울시의 약 4분의 1이 다 이쪽으로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준이 강남 접근성이 얼마나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아파트 값이 뭐 가격이 오르락내리락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도 그렇게 강남에 일자리가 많은데 앞으로 더 좋은 일자리들 국제교류 복합지구부터 시작해서 잠실 마이스 단지, 영동대로 지하도시가 강남에서 아주 크나큰 한 덩어리 크게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그만큼 일자리는 더 많이 들어오겠죠. 게다가 이것뿐 아니다 이거죠. 이거 바로 롯데칠성 코롱부지구는 강남역 옆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보사부지 개발. 이쪽은 이제 서초동 쪽에 있죠. 남부터미널 재개발, 사당복합센터 개발, 양지우면 R&CD 개발 특구지역, 화물터미널 물류단지, 수서 역세권 개발. 이거는 제가 이제 개발도 아주 큰 것만 한 거예요. 자그마한 거, 이 일자리에 파생된 일자리에 그런 것들은 더 많이 있겠죠. 그래서 강남은 앞으로 지금 현재만큼의 일자리만큼 양질의 일자리가 또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가 늘어나면 그만큼 주거가 부족하죠. 그래서 강남 불패란 얘기가 있듯이 끊임없이 강남 쪽은 지가가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크게 개발이 이루어지느냐. 강남 현대자동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영동대로 지하 개발, 코에스하고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지하까지 다 통해요. 그다음에 마이스 업무단지, 탄천 수변 문화공원, 잠실운동장 마스터 플랜 아주 굉장히 크나큰 강남구에 개발이 이루어진다. 어떤 개발이 이루어지느냐? 지금 현대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뭐 우리나라 최고봉으로 하려고 했는데 현대에서 또 두 동으로 70층, 50층으로 두 동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쪽에 두 동 안에 모든 업무 시설, 판매 시설, 뭐 비즈니스라든가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제 뭐 7개 동으로 주변에 호텔이라든가 공연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같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 업무 전시 컨벤션, 관광 숙박, 문화 판매. 그래서 앞으로 국제 도시화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강남은 세계적인 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강남은 홍콩 버금가는 그런 지가나 주택 가격이 계속 따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나라가 선진국에다 모든 나라에서도 우리나라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발전상을 공부하러 오는 그런 회사 그 나라의 후진국이죠.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배울 점이 많은 우수한 나라죠.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영동대로 지하 도시 어느 나라 선진국이 이렇게 큰 지하 도시가 생길까 했는데 우리나라가 지하 6층까지 야구장, 잠실 야구장 굉장히 넓죠. 야구장 30배에 달하는 저 연면적으로 지어집니다. 게다가 이쪽도 다 드나들 수 있고 이쪽도 다 드나들 수 코엑스나 현대글로벌 비즈니스센터까지 다 드나들 수 있게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면적은 연면적은 더 넓게 이용을 할 수 있다. 게다가 이제 여기 6층은 GTX A 노선, C 노선, GTX 더블 역세권이 들어오고요. 또 위례 신사선이 또 요 위로 들어오죠. 게다가 여기 2호선, 9호선.
그래서 이쪽으로 KTX 북부 연장선이라든가 여기서 바로 타면 동탄까지 빠른 급행 또 이용을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쪽으로 앞으로 이 이용객들이 한 약 70만에서 100만 정도 이용할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통합 역사도 들어오지만 버스 환승센터 또 저기 공항터미널 이런 것들이 이쪽으로 편리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더욱 강남이 편리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롯데칠성 코오롱부지 강남역 옆에 바로 이제 또 지어지죠. 삼성타운 지어진 바로 옆입니다. 그래서 뭐 삼성타운보다도 이 강남의 랜드마크로 아주 우뚝 솟아오르고 주변을 이렇게 다 여기 종상향이 돼서 아주 높다랗게 테헤란로가 더 길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저기 남부터미널이죠. 재건축 또 이렇게 멋들어지게 모든 또 주거라든가 쇼핑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터미널까지 이렇게 들어올 예정에 있고요. 또 양재동은 GTX 신호선이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양재동은 GTX 역이 들어오는 곳, 이 강남 쪽은 앞으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AI 연구단지가 지금 많이 쏙쏙쏙쏙 들어오고 있고 게다가 AI 카이스트 대학원까지 뭐 판교도 그렇게 AI 많이 들어오지만 이 강남 쪽으로도 그 AI 산업이 계속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 판교보다도 강남을 더 선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원들이 뭐 세계적인 회사들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그래서 이 강남 쪽으로 AI 산업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수소 역세권 개발도 통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뭐 역사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GTX A노선 들어오죠. 예, A노선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통합적으로 또 일자리와 다 여러 가지로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발전도 하고 그렇지만 또 교통도 사실은 강남은 교통이 굉장히 잘 되어 있죠. 거미줄 교통망으로 아주 한 블럭만 가도 전철이 있고 그러는데 지금 또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경부 고속도로를 이 지하로 우리가 말하는 지하로 빠르게 완행 급행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는 어떻게 돼요? 이 가림막이 있었죠. 가림막이 높다랗게 돼 있죠. 소음과 분진을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가려주고 있죠. 근데 그게 철거가 되고 이렇게 아름답게 강남 경부고속도로가 초록초록 아주 저렇게 아름답게 친환경적으로 바뀐다. 강남이 또 아름다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여기 GTX의 수혜지 삼성이 A노선, C노선 GTX 더블 역세권이죠. 그다음에 수서역 A 노선 들어오죠. 양재 C노선 들어오죠. 가까워요. 우리 강남은 역이 가까이에 있죠. 근데 사실은 이 GTX 역은 뜨문뜨문 있습니다. 지하 40층 이하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역사가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모든 기준이 이 강남 접근성에 따라서 이 멀리 있는 곳도 지금 현재는 뭐 갈아타고 어떻게 하면 2시간, 뭐 2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인데 앞으로 30분 거리에 도달할 수 있다. 그래서 그만큼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앞으로 GTX의 수혜지는 강남입니다. 왜? 모든 걸 타고 기다리고 타고 뭐 여기서 30분 걸린다고 하지만 사실은 기다려야 되죠. 지하 40층까지, 지하 6층까지 내려가야죠. 그만큼 가장 수혜는 강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강남에 잘 교통이 갖춰져 있지만 또 새로 신설되는 그런 위례 신사선이라든지 앞으로 또 이제 또 공사될 그 예타가 통과된 것이죠. 예, 여기 위례 과천선, 또 KTX 북부 연장선 이렇게 교통은 더 편리해지고 살기 좋고 누구나 좀 살고 싶어하는 모든 시설이나 뭐 교통, 교육, 또 뭐 일자리, 또 그 상권이라든가 이런 생활 인프라 다 갖춰져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우리가 유명 메이커 뭐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바로바로 들어옵니다. 그만큼 살기 좋고 다 갖춰진 도시다. 강남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좋은데 다 갖춰지고 다 살고 싶고 한데 딱 하나 매매가죠. 투룸인데 5억 5,300에서 5억 7천만 원입니다. 실사용 평수가 15평에서 16평 조금 넓게 나왔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조금 넓게 나오고
게다가 이제 이 또 하나 이제 여기서 그 5억대 같은 경우는 주택 임대 사업자를 활용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택이 많은 분들도 조금 투자를 하실 수 있겠다. 우리가 다세대 주택의 변천사를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부족한 이 강남의 주택을 해소하려면 언젠가는 다세대 주택이 또 아파트로 거듭나죠. 요즘은 아파트 이 세대수도 늘어나죠. 지으면 왜 늘어나냐면 4, 50층으로 올라가더라고요. 30층 이상으로 올라가고 예전에 10층대였잖아요. 그만큼 이제 높다랗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 다세대 주택이 언젠가는 뭐 주상복합이나 아파트화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세를 활용하시면 이쪽은 조금 전세가가 높습니다. 찾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죠. 그래서 실제 투자 금액은 약 7천만 원 정도, 7,300에서 7,500이면 똘똘한 다세대 주택, 강남에 있는 다세대 주택을 투자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 지어져 있고요. 와서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직접 임장 활동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접근하고 있는 강남구 논현동이고요. 그만큼 투자의 안전성이 보증이 되어 있는 곳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도움드릴게요. 02-1638-3994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다음 지역으로 갈게요. 이번에는 서초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배동이고요. 자, 이곳에서도 투룸 다세대 주택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호선 이용하실 수 있어요. 내방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시세는 5억 2천만 원에서 5억 9,90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역세권 주변으로 이곳도 다양한 재개발 사업이 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여지더라고요. 자, 바로 설명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서초구로 넘어왔습니다. 사실은 서초구나 강남구나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설 때마다 최고가를 찍는 곳이죠. 그래서 뭐 이 서초구도 우리가 강남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예, 내방역에서 가까이에 있고요. 또 투룸이고 실사용 평수가 한 14평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시세는 5억 2천. 여기는 1.5룸과 투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 예상 투자 금액은 1억 안쪽으로 똘똘한 거 투자할 곳이 없을까 하면은 이쪽으로 오시면 뭐 1억 안쪽으로 9천에서 9,900이면 투자를 하실 수 있겠고요. 일단은 이제 서초구 방배동 같은 경우는 대형 업무타운 근접지다. 접근성이 굉장히 좋죠. 그리고 학군 형성 지역. 학군도 뭐 강남 쪽이나 뭐 서초구 쪽이나 명문 학군들이 몰려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역세권, 학세권, 병세권, 뭐 성모병원도 가까이에 있죠. 그래서 뭐 생활 인프라가 편리하게 되어 있고 또 우선 이 서초구는 굉장히 개발이 좀 많죠. 강남구보다. 예. 반포, 방배동 대규모 재건축 개발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쪽이 비싼 고가 아파트가 되면 바로 옆에 인근 뭐 다세대 주택이나 이런 소형 주택들도 같이 동반 상승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곳은 서초구는 서리풀 터널이 생기면서 많이 지금 발전하고 있죠. 예, 게다가 법조타운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법관들 뭐 이런 쪽이 다 몰려 있고요. 또 서울교대도 가까이에 있고 한국예술종합대학도 있고 이 학교들 서초고 서울고 이런 명문고등학교 이렇게 학군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많이 또 선호하고 뭐 오늘은 뭐 저기 투룸 1.5룸이지만 3룸, 4룸까지 다 있습니다. 좀 가격이 좀 높아서 그렇지. 게다가 이제 이 한강공원 우리 가까이에 한강공원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바람이 이렇게 산들바람이 불 때 가면 굉장히 강바람 시원하고 좋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한강공원을 또 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 반포 주공 아파트 지금 계속 개발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방배동은 옛날부터 유명하죠. 방배동 카페 골목 또 어느 결인가 또 썰의마을 카페 골목 유명하고 또 그 요 사이에 또 방배 사이길 유명합니다. 이쪽에 카페나 뭐 이런 아주 그 외국 음식들 있죠. 좋아하는 뭐 그런 해외 음식 그런 그 레스토랑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가까이에는 성모병원 있죠. 예, 그다음에 고속터미널 지방 또 왔다 갔다 하시기 편리하게 가까이에 이렇게 교통도 편리하고 또 서리풀 공원도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생활하기 좋고 뭐 이거는 뭐 전철 환승 할 수 있는 곳을 표시했죠. 그만큼 교통이 아주 편한 곳이고
대법원, 고등법원, 서리풀 공원, 매봉제산 이렇게 공원들도 우리가 강남이라 뭐 공원이 없을까 그러는데 아닙니다. 한강공원이 있죠, 서리풀 공원이 있죠. 또 이 예술의 전당 이 뒤쪽으로 가면 그 산 밑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공원도 가까이에 있고 더욱 좋은 거는 예술의 전당 이쪽에서 공연을 아주 외국에서 공연도 많이 오고 공연들 많이 오죠. 그래서 가까이 사는 분들은 멀리 사시는 분들은 늦게 끝나니까 힘들지만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이렇게 공연도 가까이 접하기가 좋아서 예술까지 덤으로 가져간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예. 우선 또 뭐 직주 근접지 얼마나 일자리가 많이 모여 있나. 크게 나누면 세 군데로 나눌 수 있죠. 강남이 일자리가 넘버원입니다. 가장 많아요. 그다음에 여기 시청, 용산, 마포 이쪽이고 두 번째. 그다음에 여의도, 영등포, 뭐 이쪽 구로 쪽 이런 쪽이 이제 세 번째로 많으니까 이쪽으로 우리가 한양 3도심 그렇게 얘기하죠. 그쪽으로 일자리가 가장 많이 몰려 있는데 일단은 강남 쪽에 일자리가 제일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모든 우리가 주택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일자리가 많은 곳에 가장 값이 높습니다. 높게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반포주공 아파트 재건축 기대되죠. 근데 바로 옆에 있는 그 아파트가 그건 다 지어져 있는 아파트죠. 그 올 총각 그렇게 한 국민주택이에요. 84제곱미터인데 47억 6천만 원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근데 새로 지어지는 것은 아마 50억을 넘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단하죠. 강남의 집값 아이고 홍콩 따라갑니다. 대단하다고 항상 제가 느끼는데 이 아파트 재건축뿐 아니라 이쪽에 이제 강남도 왜냐하면 주택이 자꾸 주택난을 겪으니까 자꾸 이제 이렇게 조금 변화를 해야 되죠. 그래서 옛날 주택이 자꾸 아파트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아파트들 10몇 층짜리들 30층, 40층으로 바뀌죠. 그렇죠. 그래서 재건축도 이루어지고 이런 다세대 주택들도 지금 한 15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장은 아니래도 점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이렇게 복잡한 것들이 이렇게 반으로 간소하게 줄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정보사부지 개발 이쪽에 4차 산업 이제 이 서초구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땅이다 그러죠. 예, 이쪽에 강남에 이렇게 큰 땅이 별로 없어요. 그래 이제 거의 없죠 다. 그래서 여기에 4차 산업들 들어오고 또 예술회관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만큼 이쪽으로 또 일자리가 많이 들어온다. 그다음에 이제 한강 아트밸리 조성 사업 그랬는데 예술의 전당까지 이제 이렇게 개발이 이루어지면 이런 길이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늘어나서 연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렇게 딱 선을 그어서 그러나요? 그건 아니고 기왕이면 이렇게 쭉 도로를 할 때 이렇게 이어지게 연관이 되게 이렇게 우리가 가로수길 반포대로를 이렇게 쭉 따라서 이동하기 좋게 한다 이렇게 된 그런 얘기입니다. 게다가 이제 우리가 화물 터미널 자리죠. 여기에 이제 물류단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물류단지가 들어오면 우리가 뭐 하루 이틀 기다리거나 며칠 기다리는 그 물류를 우리가 택배라고 그러죠. 그런 거를 2시간 전에만 주문하면 바로 받아볼 수 있답니다. 굉장히 편리해졌죠. 예. 기대됩니다. 게다가 롯데 칠성 코오롱 부지 여기도 롯데 이제 그 사옥이 건설되는데 강남의 랜드마크로 부상될 예정이고 그 주위도 이제 일자리가 많이 생기죠. 파생된 일자리가. 게다가 양재동 GTX C노선이 들어오면서 AI 산업이 쪽으로 연구단지를 비롯해서 계속적으로 들어옵니다. 게다가 AI 카이스트 대학원도 2023년에 이동하죠. 그래서 이전하고 나면 또 같이 연계돼서 우수한 인력들이 AI 산업, 최첨단 산업 우리나라에서 많이 심혈을 기울이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쪽 양재동의 미래 발전상을 예측할 수 있다. 사당포코 환승센터도 뭐 사당동에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이제 교통도 편리하게 지하는 이렇게 교통이 빠르게 이동하면서 지상은 이렇게 쾌적하게 친환경적으로 바뀐다. GTX의 삼성동, 수서동, 양재동. 강남구에는 수서, 삼성죠, 양재동, 서초구에 또 양재동 정차를 하기 때문에 GTX의 수혜지 기준이 강남이죠. 접근성이 얼마냐. 최고의 수혜지는 강남이다.
다 좋아요. 근데 딱 하나 우리가 이제 투룸 5억 2천에서 5억 9,900. 이거 1.5룸 가격이고요. 여기 표시가 안 되는 거 투룸인데 전세를 활용하시면 우리가 1억 안쪽으로 9천만에서 9,900만 원 똘똘한 한 채에 투자하시고 싶은 분들 다 지어져 있거든요. 와서 보시고 이거 아니라도 요 강남구 쪽을 투자를 하시고 싶다 그런 분들은 많은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서초에서 이렇게 1억 원 미만대로 접근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있는 만큼 이 부분까지 잘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 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궁금하신 사항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 김채영 이사와 함께 도움 드릴게요. 02-2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1부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가치 높은 지역 정보 이슈까지 같이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부동산 온에어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도움 드릴게요. 자, 전화 무료입니다. 02-2638-3994번, 문자는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2부의 문 열어볼게요. 2부 첫 순서는 여러분과 함께 부동산과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정책들을 좀 면밀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바람은 대책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슈화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향후 부동산 정부 정책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지 이 부분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과 함께 알아가 볼게요. 자,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박대근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 박대근 대표입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만나보실 내용, 향후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의 그런 방향성들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자,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의 그런 가격적인 부분과 거래에 대해 있어서는 이런 정책적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칠 수밖에 없다라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의 변화, 가격 변화의 요소들을 몇 가지 살펴보시면요, 뭐 수요와 공급 가장 기본적인 요건들이 구성이 되겠지만 그 이외에 조건들 중에서 세금과 대출 그리고 정부의 정책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세금과 대출은 정부의 정책에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크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요소를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부동산 세금적인 부분에서도 취득할 때 그리고 보유하는 재산세와 그리고 종부세들 그리고 매도할 때 필요한 양도소득세 이런 세금 감면에 대한 정책들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실질적인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대출의 규제가 이제 굉장히 많이 타이트해졌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완화가 되고 또 대출은 금리와도 연관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기준
기준금리의 상향으로 2.5%포인트가 현재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올 연말까지 2번 정도가 더 상향이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빅스텝이라든가 자이언트 스텝들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대출 규제의 상태들, 그리고 다주택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대출 규제는 아직 완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실질적으로 그런 부채 그 소득 금액에 따라서 또 진행될 수 있는 DSR의 규제들이 아직 풀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택의 매수세가 굉장히 좀 늘어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요소가 대출적인 부분을 많이 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 또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이라든가 대출에 관련된 내용들이 모두 정부 정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떤 방향성 좀 포지션을 쥐고 이렇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인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그런 변화가 크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현재 부동산 시장의 그런 상황들 한번 대표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39,600건으로 집계가 됐죠. 전년 동월 대비 55%의 거래량이 축소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런 거래량에 이뤄서 아파트의 그런 가격 변화에도 굉장히 큰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3년 7개월 만에 가장 많은 하락폭을 기록했다라는 뉴스도 좀 본 것 같은데, 그만큼 거래량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매매가 되지 않고 오히려 가격이 계속 낮아지는 이런 추세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전방적인 조정세냐 또는 하향세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전월세 거래량은 오히려 조금 더 늘었습니다. 가격은 떨어질지는 몰라도 거래량은 는다. 이 이야기는요, 매매 거래량과 전월세 거래량은 상반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반비례의 현상들, 주택을 매매하거나 거래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임대차 시장으로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요소이기 때문에요. 이 전월세가 언제까지 올라갈 것인가, 또 전월세의 가격들이 어디까지 올라가야 매매가가 움직일 것인가는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는 내용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미분양 주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전월 대비 12%가 또 증가를 했고요. 1월 달에 인허가 실적이 전국적으로는 약 3만 9천여 가구 정도가 조성됐습니다. 전년 대비 51%가 증가했다는 내용인데, 자, 이것은요, 공급의 예정이라고 할 수는 있으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 있죠. 인허가를 받더라도 착공으로 이어지고 그 착공에 실질적으로 분양가가 책정이 될 때 필요한 자금들, 인건비의 상승이라든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분양가는 결국 낮아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 실적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려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7월달 분양 실적만 보더라도 전년 대비 22%가 감소했다라는 것은 인허가를 지금 현재 규제의 완화를 통해서 많이 받아놓더라도 분양가가 낮아지기에는 어렵다. 그것을 무엇으로 풀어야 되느냐, 제가 말씀드렸었던 물가 상승이라든가 분양가의 하향 기대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으로 풀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결국은 분양이 되지 않고 실적이 좋아지지 않는다라면 미분양은 더욱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시장에서의 정책적인 그런 인센티브들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평을 좀 해보면요, 지금 현재 9월인데요. 이제 9월 1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작년 급상승했었던 지역들 큰 폭으로 하락하거나 또는 그동안에 지금 6, 7개월 동안에 상승분들을 반납하는 그런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고요. 입주 물량들이 많은 지역들, 뭐 대구를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향후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올해 금리의 그런 인상은 불가피하다. 2번 정도가 남았는데 내년 상황에 따라서 조정이 될 수는 있으나 올해까지는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역시 미국과의 그런 금리 역전세도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역전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공급량 증대를 위해서 인허가 이후에 착공을 위한 인센티브가 정책적인 부분에서 필요하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 재초안이라든가 분양가 상한제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돼야
착공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리고 착공이 돼서라도 되고 나서도 분양을 위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미분양 물건들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인 규제의 완화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의 정책적인 방향성들 4가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규제 지역의 해제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공급 중심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공급이 나타나는 지역들 위주로 분양이 될 수 있도록 규제 지역을 완화시키고요. 미분양을 관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재건축과 재개발의 속도가 상향되는 모습들 이미 8.16 부동산 대책에서 나왔었죠.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서 10만여 가구를 증축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재건축 시장에서도 재초안이라든가 분상제들을 조금 완화시키는 방향으로서 재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는 요소를 담아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광역교통망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GTX A, B, C 노선 그리고 신설되는 이제 D, E, F 노선들인데 뭐 예타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A, B, C 같은 경우에는 지금 A 노선은 착공이 들어가서 완공을 이제 2년 정도 앞두고 있고 BC 노선도 서둘러서 연내에 착공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역교통망이 추진이 되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서울로 집중화되어 있었던 이런 주거의 밀집도가 광역시장으로서의 그런 분산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조속히 착공이 들어가고 이루어져야 그런 부분들의 그 수요의 분산 효과를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파트의 대체 주거지의 그런 개발들이라든가 또는 균형 발전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도심권의 그런 복합 개발 사업들 역세권 위주로 용적률을 상향시키는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담아두고 있고요. 아파트만 거주하기에는 이미 아파트 가격 너무 많이 상승돼서 이미 아파트를 가기 위한 그런 전략들, 갈아타기 전략이라든가 사다리 전략들이 또 필요하게 될 것인데 그것들이 바로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오피스텔과 또 빌라의 주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누구나 아파트를 살고 싶기 때문에 아파트를 거주하기 위한 그런 투자 방법들도 고려를 좀 해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정부의 정책은 이용하는 거에 따라서 또 내가 많이 알고 있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자산을 증대시키기 위한 전략들을 세울 수 있다는 점이고요. 자, 내 집 마련하기 힘든 요즘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유망한 지역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제가 누누이 강의 때도 말씀드렸고요. 세미나 때도 이런 정보들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실질적으로 가장 유력하게 재개발 사업지로 거론되고 있는 신속통합 기획들. 오세훈 서울시장의 그런 연임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신속통합 기획은 앞으로 향후 2023년, 2024년까지 안정적으로 좀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곧 올 하반기에 2차 공모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유망한 지역들을 선점할 수 있는 정보 바로 시크릿 정보에서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무료 세미나입니다. 무료 세미나는요. 부동산 시장 지금 현재 투자자로서의 그런 접근법, 실질적인 내가 무주택자라든가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한 LTV 80%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내용들 같이 함께 담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오후 1시에 강남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선착순 예약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소규모 개별 상담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예약해 주시면은 상담 차례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정부 정책에 대한 이야기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런 이제 부동산에 대한 고민들도 같이 풀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예약 필수니까 꼭 연락 주셔서 예약부터 잡으시길 바랍니다. 02-1638-3994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가치 높은 투자처들 한번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부터 보면 좋을까요? 자, 첫 번째 지역 창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노도강으로서 작년에 한창 인기를 끌었었던 지역인데, 자, 창동 같은 경우에는요, 이 지역에서 이제 거주지로서의 그런 메리트가 굉장히 많았었다라면 앞으로는 업무 시설의 증대와 GTX C 노선이 교차되는 노선으로서 다중역세권들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투자처로도 집중을 많이 해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금액적인 부분이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타 다른 지역들의 투룸 가격들이 지금 4억대 빌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지역 3룸
전용 면적 37제곱으로서 3룸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격대가 4억 초반대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서울 2030 플랜 7 광역 중심지이기도 하고요. GTX 신호선의 정차역이 바로 창동역이다. 이곳 창동은요, 창동도원 재건축이라든가 또는 재개발들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노후되어 있는 주택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창동 지역 바로 입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창동상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라고 해서 이 노란색 지역 약 99만 제곱미터 정도의 규모가 대개발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진행이 되고 있죠. 뭐 이런 문화의 시설들이라든가 또는 유통단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창동역에는 지금 현재 1호선과 4호선뿐만이 아니라 GTX C노선이 교차하는 노선으로서 이 지역들이 앞으로 향후 3년, 4년 뒤에는 어마어마한 개발로서 지가가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노원역과 창동역 주변에 바로 아파트들 단지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대규모의 이 아파트들이 이미 30년, 40년이 다 돼가는 아파트들입니다. 굉장히 저밀도이기도 하고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따져봐도 재건축으로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10년 동안의 재건축 사업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이 지역의 향후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지가는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요소를 가지고 있고요. 이 아파트들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주거지 바로 무엇이냐 말씀드렸었던 3룸 다세대 주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창동역과 노원역 주변만 보더라도요. 빨간색은 이미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다는 것이 수치상으로도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의 그런 모아타운 사업지라든가 또는 신속통합 기획들 그리고 다양한 재건축 사업들이 이곳에 많이 포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화시설로서의 그런 개발 사업들과 신규모의 그런 도시로서의 정비 사업들이 같이 함께 추진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복합 문화시설, 음악공연장이 조성이 되고요. 문화창작 레지던스와 문화기업들이 입주되는 일자리 타운들 그리고 도봉 운전면허 시험장 부지와 창동 차량기지에도 제2의 그 코엑스가 구성될 수 있는 비즈니스벨트가 이곳으로 조성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약 8만여 개의 일자리가 바로 창동역 주변으로 생긴다는 것이고요. 창동역에는 또 복합 환승센터가 조성이 되면서 GTX C노선이 올해 착공을 목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강남까지의 관통이 앞으로는 15분 내로 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될 것이고요. 창동 지역에서 동부간선도로에 지금 지하 사업 추진이 되고 있죠. 지상부는 공원화, 녹지화가 같이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변공원에 그런 살고자 하는 거주민들의 편의성 그리고 또한 그런 브랜드 가치들이 같이 함께 또 높아지는 지역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3룸 다세대 주택이고요. 4억 1천에서 4억 2천만 원 전세를 놓으신다면 약 4천에서 5천만 원 투자 금액이 필요하시고 자, 아파트를 거쳐가기 위한 전략으로서 갈아타기 전략 하실 때 뭐 전세를 거주하시다가 들어가시는 것도 방법이 되실 것 같은데 요즘 또 전세 걱정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매입을 하신다면 매수를 해서 들어가시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금액으로도 절대 평가절하될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향후의 미래성에 대해서 투자를 해놓으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구입하실 때 대출 금액 뭐 개인 신용도에 따라 틀리겠지만 현재 60%까지도 대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월세 투자를 하신다면 보증 금액 제외하시고 대출 금액 제외하시면 약 2억 원 정도대로 투자가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도봉구 창동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만나보실 지역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도봉구 창동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창동에 대한 정보들 좀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좀 더 미래를 좀 더 넓게 바라보시고 접근을 원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창동 쪽으로 투자 계획을 미리미리 세워 가신다면은 향후에 이제 아파트 입주권까지 여러분께서도 기대해 보실 수 있으니까 이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봉구 창동의 경우는요, 앞으로 이제 개발 호재도 좀 더 다양하죠. 교통 개발 호재까지 함께 또 맛보실 수 있다라고 하니까 시세 차익 좀 더 크게 누려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참고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 나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특히나 이제 이와 관련된 전략들은 저희가 세미나 안에서 또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미나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한 번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부동산 고수가 투자하는 방법을 주제로 정보도 지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날짜하고 시간들 여러분들 체크하시고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예약이 필수니까 02-1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며 안내 예약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미나 정보 먼저 체크해 드렸고요. 다음 투자처도 이제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처 만나기 전에 저희가 세미나 정보 한 번 더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식으로 세미나 안에서 정보들 받을 수 있는지 이 정보 좀 더 깊숙하게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책의 방향성들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런 지역들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방향들 굉장히 크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움직일 수밖에 없는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걸 캐치하신 분들은 벌써 투자처라든가 이런 지역들을 물색하고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을 계속해서 내가 수익을 보고 증대를 시켰었던 전문가들, 특히나 부동산 고수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느 시장에 투자를 하고 어느 지역에 관심을 갖는지를 세미나에서 노하우를 공유하도록 하겠으니까요.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또 이 요일은 세미나지만 개인 상담으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전화를 주신다면 저희가 개인 상담을 통해서 세부적인 내용들 그리고 개인적인 고민 상담들 같이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예약 필수로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세미나는 예약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또 선착순으로 모집이 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도 미리미리 연락 주셔서 관련된 정보들 또 받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제 시크릿 정보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요.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접근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궁금하시겠지만 부동산 정책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 정책에 따른 여러분들의 그 계획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설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궁금하시다면 저희가 이 정보까지 계속해서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크릿 정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한 번 더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 실질적인 지금 거래량이 떨어져 있는 시장에서 급매성 매물들을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시세가 어느 정도 지금 조정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결국은 이 조정세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 상승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죠.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요소들이 역세권이라든가 또는 이 지역의 학군들이라든가 또 새롭게 개발될 수 있는 개발 요소들, 업무타운과의 접근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셨을 때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요소들은요. 조정세가 금방 지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의 급매성 매물을 잡으시던지 또는 내가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할 때 필요한 전략들, 뭐 청약도 있을 수 있겠고요. 경매도 있을 수 있겠고요. 아니면 아파트를 분양받는 방법으로서 입주권에 좀 도전을 해보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입주권이라는 것은 분양권보다 실질적인 조합원의 지휘권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금액대로서의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흔히 말하는 뭐 지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배제를 하셔야 되겠죠. 안정적인 정부의 그런 정책에 따라서 움직이는 투자처는 괜찮겠지만 이런 조합 설립을 미끼로써 이제 투자 금액이 회수되기 어려운 그런 투자에 있어서는 조금 배제를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조합원의 지휘권을 받을 수 있는 전략,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정부의 정책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22년 하반기에는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신속통합 기획을 통해서 대규모적인 그런 재개발 사업지들이 유망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동의율이 뭐 50%, 60%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에 대한 정보들을 같이 함께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문의 전화 주셔서 함께 시크릿 정보 공유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신속 통합 기획, 이제 그 지역에 대한 정보들이 또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의 전략들을 좀 더 꼼꼼하게 세워 나가고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런 전략은 저희가 세미나 안에서 계속해서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세미나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부동산 고수가 어떻게 투자하는지 그 방법들도 좀 궁금하시죠. 자, 그와 관련된 전략까지 낱낱이 파헤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과
일요일 오후 1시입니다. 이왕이면 이번에 날도 좋아지고 있잖아요. 시간 내서 함께 해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는 저희가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열어둘 테니까 편히 연락 주셔서 계속해서 궁금증 풀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오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고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다시 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